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사건 그 뒤 4년. 현옥 씨 이야기. 현옥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한겨레 신문 기자예요. 예전에 지훈이 사건 때 기사 썼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해서요. 집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체 누가 알려줬어요? 철제 쪽문 바로 앞에서 간신히 현옥 씨에게 말을 붙였다. 아이 셋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뒤 혼자 남은 그는 잠시 집 앞 슈퍼에 들렀다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선 낯선 이의 출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두 걸음 물러난 그는 가장 먼저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다. 현옥 씨를, 지석이와 지헌이와 지민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4년 전 대부분 언론이 보도했던 사건이니만큼 적어도 2곳,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부모를 검거하고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데 나섰던 경찰은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기관에 연락해 본 뒤 확인한 것은 모두가 현옥 씨와 아이들을 잊고 지낸 지 오래라는 사실이었다. 기억이 없으니 서류에 남은 기록이라도 뒤져야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011년 지훈이의 사건 일지에 가장 먼저 적어놓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 접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이가 살던 동네 이웃들은 지훈이가 죽은 뒤 찾아간 기자에게 그 집에서 맨날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학대를 의심해 신고하지는 않았다.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죽기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이가 죽은 뒤 사건을 알게 돼 신고 접수를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아이가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인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례를 접수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가 많다 보니 뒤늦게 사건 내용을 알고자 뛰어다녀도 얻게 되는 소득은 거의 없다. 지훈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록만 봐도 지훈이 사건 관련 기사를 쓴 기자와 통화했으나 경찰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쓴 기사라 전체 상황을 모른다며 담당 형사와 연락하라고 함. 경찰에 연락하니 지훈이 엄마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며 지훈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으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함. 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아이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강도 높은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살필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를 신고 사례로 접수하고 해당 가정을 조사한 뒤 남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지훈이 사건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나머지 형제자매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제약이 있었다. 주범으로 지목된 아빠는 구속 중이었고 기소 유예된 엄마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대구에 있는 시댁,
주범인 아빠의 가족들이 지훈이 엄마와 함께 지훈이의 형제를 돌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사람들인지를 판단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닌 경찰이었다. 결국 범인을 잡는 것이 목표인 경찰과 남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지 못한 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찰의 판단에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다. 현옥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의 시댁으로 가자 상담원은 이 사례를 대구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며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현옥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시댁은 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가난한 동네에 있었다. 사례를 이관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했다. 현옥 씨는 상담원에게 언론이나 사람들 시선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 오후 5시가 지나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지석이와 지현이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서 상담이 어려움. 외상, 행동 특이사항 없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적은 기록이다. 이후 상담원은 지석이의 심리검사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간신히 연락이 닿았던 날 현옥 씨는 외부 기관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이후에도 상담원이 전화를 해도 현옥 씨는 좀처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옥 씨가 먼저 상담원을 찾았다. 곧 출산하게 될 아이를 양육시설에 몇 개월 맡기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갓난아이를 시설에 맡긴 뒤 자신은 남은 2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졌다.